예, 일타 강사 전한길 씨, 누군가 구구답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 구구냐라고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포함 많은 정치인들이 극우와 판박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한길 씨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해킹 위협에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진짜로 이대로 놔두면 이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의 재판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요즘에 가장 그 보수의 스피커, 일부는 이제 극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듯 사람에 대한 평가도 왜곡하면 안 된다. 자, 한길쌤, 전한길 씨가 가진 역사관은 좌파와 우파 프레임을 넘어서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 역사 인식의 상식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전한길 선생께서 자신은 상식파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저 역시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한길 쌤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는 여러 차례 전한길 선생이 했던 유튜브 강의도 들었고 몇 가지 쇼츠도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강했던 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우파라는 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죠. 근데 이번 그 계엄 과정에서 사실 계엄 초반만 하더라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예, 그랬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라든가 체포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적 흠결들, 특히 민주당이 지나치게 거칠게 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극우라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정치에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파와 좌파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극우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극좌라고 해서 서로 이 정치적 폄훼를 하고 있는데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극우라고 폄훼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 정치 공세다라고 민주당이 공세를 한다면 민주당의 지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성추인 부의장. 지금 보니까 이제 일타 강사다 보니까 이런 그 블로그나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공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SNS에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은 신경 안 씁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했더니 나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자, 찐팬이었는데 그냥 정치하세요. 라는 질문에 앞으로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한길쌤, 여기서 에너지 빼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그래도 믿었던 제자들, 애착이 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사실 모든 그 질문들에 일일이 댓글을 오늘 다 달고 있습니다. 본인의 했던 얘기들을 강조하면서요. 어떻게, 왜 전한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저렇게 본인이 지금 일타 강사로서 꽤 명성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포기한 겁니다. 앞으로 저는 전한길 씨가 앞으로 강의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정치적 성향을 본인이 드러냈는데 저런 분에게 이 한국사 강의를 맡길 학원이나 학부모들이 있을까,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한길 씨도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저는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걸
뭐 왜 극우라고 몰아가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런 게 극우가 아니면 어떻게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라는 게 뭐 지금 극우를 막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극우라는 건 그러니까 극단적 보수주의를 극우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민족주의, 뭐 전체주의에 기반한 배타적인 이 정치 행태를 극우주의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극우적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뭐 혐오 그리고 배제 그리고 그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은 지금 한국의 극우에서는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종북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극우적 행태들을 이제 극우 정치다라고 하는 건데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그 중국 종북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전환길 씨가 극우가 아니면 뭔 거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극우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전환길 씨를 그냥 이제 한국사 강사에서 극우 유튜버로서 저는 전직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글쎄요, 저희 개인의 자유니까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은 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환길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극우라는 프레임은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전환길 씨. 조금 전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직후엔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많이 놀랐었죠. 간밤에. 오늘 수업 당장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비상계엄 승부 가장 잘못됐죠. 이거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 지지 반대를 넘어가지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면 어떤 여당, 야당, 향후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될 사람들 중에 범죄자가 되거나 윤리적 문제상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 나는 생각해요. 예, 최선평 네. 지금 들어보니 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돼서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비론을 처음엔 펼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된 게 그동안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민주당이 했던 카톡 계엄령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이 당에 정권을 내줄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그 처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하던 전환길 선생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계엄령은 부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윤 대통령이 혼자 한 일입니까?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그리고 입법 폭주가 없었더라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공약대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없었다면 계엄을 했을까요? 아마 문제의식을 거기서 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29차례 이른 탄핵을 계속 가속화시켰고 그다음에 국정마비에 대해서도 한마디 책임 없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조기 아마 탄핵해서 대선 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여기에 동의합니까? 한국사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전환기 선생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도 간단합니다. 저분은 선관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입증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선관위를 공격했더니 민주당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서가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환기 선생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고민하고 광장의 여론이 갈라졌을 여론들을 다시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로 수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분에게 극우의 프레이밍을 씌운다고 극우의 딱지 붙이기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카톡 검열하겠다고 겁주고 지지율 낮으면 여론조사 관리법 만든다고 한다. 학생을 가르쳐온 나 같은 사람까지 신고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들 못 걸겠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역사 강사, 사회 강사 중에서는 전환길 선생과 완전히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수의 가장 큰 목소리가 높은 스피커는 전환길 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 화제를 낳으면서요.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57만 명인 수준이었던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계속 올라서요. 지난달 25일만 해도 78만.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확인하니까 115만 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환길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양극단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 정치사 또 대한민국에서 양극화가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전환길 씨 같은 분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전환길 씨가 좀 유튜브 영상에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하고 데칼코마니 같다.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12.3 비상계엄 바로 있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부터 나서서 이것은 잘못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에도 동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몸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전환길 씨가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데칼코마니 좀 똑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전환길 씨의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마치 구구 유튜버 또는 이 보수의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은 결로 한 목소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양극화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환길 씨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더군요.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늘면 돈도 많이 버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수익은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편집자가 가져간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강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도 학생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 워낙 또 강력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메일, 협박 이메일도 많이 받아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전환길 씨는요. 이 부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나랑 한번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들어보시죠.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환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준석 의원처럼 함부로 자기가 모르면서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은 그동안 그 부정성의 의혹을 캐온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건희 대변인. 예.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지도부의 생각이잖아요. 예. 자, 근데 오늘 저거 보면요. 오늘 포스터인데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 극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인원들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극우라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프레임을 자꾸 민주당에서 씌우는 게 민주당 자체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토론 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 선관위의 가장 높은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심판을 보든 자신이 해명을 하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전환길 선생이 나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다른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른 정치인 선배와 얘기한 것과 과정이 똑같아요.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정광재 대표는 그 공부 많이 안 해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선관위원장 앞에서 맹렬하게 토론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규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예.